자, BT입니다. 오늘은 스포츠, 요즘 돌아가고 있는 어떤 국내 정치 상황 이런 것들, 정말 스트레스 받고 열받긴 하지만, 맨날 그것만 생각하고 살 수는 없고 해서, 오늘은 다른 기사, 좀 이렇게 양키스의 후안 소토, 얘가 후안 소토예요. 후안 소토가 계약을 했대요. 계약을 했는데, 정말 엄청난 금액으로 계약을 했다고 그래서, 정말, 저 정도 가치가 있을까 보통 생각을 하고 의심스럽고 그렇게까지 돈을 많이 줘서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일단 제 생각이고 여기 보면 양키스가 500만 달러 차이로 소토를 놓쳤다고. AAB 매치가 5,100만 달러, 양키스는 4,750만 달러. 별 차이는 안 나죠. AAB가 아마 이 average annual value에서 연평균 가치가 될 거예요. annual average value쯤 되잖아. annual 매년 average 평균 가치, annual average value가 돼. 연평균 가치, 다시 말해서 연평균 얼마를 받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매치랑 계약하면 연평균 5,100만 달러를 받는 거고, 양키스랑 계약하게 되면 연평균 4,750만 달러를 받는 거. 그리고 매치가 돈을 더 많이 준다는 거죠. 그래서 후안 소토가 불과 500만 달러, 그러니까 연평균 어떤 이 가치로 따지면 한 500만 정도 달러의 차이가 나는 거니까 그 500만 달러의 차이로 양키스가 후안 소토를 놓치고 매체가 후안 소토를 데려갔다는 거예요. 지금은 2024년 올해는 양키스를 위해서 뛰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FA가 되면서 양키스가 잡느냐, 매체가 잡느냐, 아니면 다저스가 잡느냐, 아니면 보니까 토론토도 양키스, 이 후안 소토를 잡는 그 경쟁에 끼어들었다고 하던데 몇 개 팀이 뛰어들어서 그래도 돈 많은 팀이 아무래도 될 것 같겠죠. 여기 지금 뉴욕 매치의 구단주가 억만장자네요. 아마 이 구단주들 중에서 이 메이저리그 구단 중에서 걔가 제일 부자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후안 소토를 데리고 왔나 본데, 그래도 엄청난 계약으로 데리고 왔나 봐요. 어떤 계약으로 데리고 왔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고요. 자, 후안 소토 지금 26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건 하긴 많은 나이는 아니죠. 근데 왜, 보면 샌디에고도 타티스라는 유명한 선수가 있는데 그 타티스도 이 후안 소토랑 비교하면 나이가 오히려 타티스가 조금 더 적어요. 하여튼 타티스도 있는데 그 타티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은 건 배는 되는 금액을 받은 것 같아요. 이 페르난도 타티스, 그 타티스 계약할 때도 저렇게 오랜 기간 동안 저렇게 엄청난 금액을 줘도 될까? 그런 생각하고 걱정하고 우려하고 했는데 얘는 후안 소토는 지금 15년에 7억 6,500만 달러. 얼마 전에 작년에 이 쇼헤이 오타니가 LA 다저스랑 맺었던 그 7억 달러를 넘어서서 7억 6,500만 달러. 기간도 15년이에요. 15년. 물론 쇼헤이 오타니는 10년이지만 그러면 10년 동안 7억 달러 받은 쇼헤이 오타니가 더 많이 받는 거 아니냐. 근데 그 계약에 뭔가 어떤 조건이 달려있는 거. 근데 이런 후안 소토는 요번에 그 계약에 별 조건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15년에 7억 6,500만 달러의 어떤 장기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뉴욕 양키스가 매치보다 한 500만 달러 적게 제시해서 소토가 결국은 뉴욕 매치로 갔다는 거예요. 500만 달러만 더 연평균 더 썼으면 후안 소토를 데리고 올 수 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양키스가 후안 소토를 데리고 오지 못했지만 그래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양키스가 위인하는 거 아닐까 하고 생각해요.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 계약을 하면 비록 나이가 26이지만 그래도 그 기간 동안 과연 이 후안 소토가 지 성적을 되도록 쭉 꾸준하게 성적을 낼 수 있을지, 부상이나 아니면은 또 이전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슬럼프를 겪거나 아니면은 또 야구 외에 다른 문제로 또 또 말썽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긴 기간 동안 한다는 거. 물론 이렇게 투자하고도 후안 소토를 보러 위해서 관중들이 많이 오고 그런데다가 또 이 후안 소토에 관한 굿즈들, 유니폼이나 이런 것들 판매나 이런 걸로 해서 자기가 투자한 금액을 뽑아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정도를 투자하겠지만 그래도 엄청나죠. 그렇죠? 그래서 15년간 7억 6,500만 달러에 합의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1조 원이 넘는다고 들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합의했다고 했었어. 아울러 여기 보면 5년 후에 계약을 하고 나서 5년 후에 그러니까 2029 시즌이 끝나고 나면 옵트아웃 자격을 얻는다고. 다시 한번 옵트아웃 자격을 얻는다는 말이 다시 FA에 자기 FA 자격을 얻어서 다시 한 번 더 시장에서 자기 몸값을 다시 좀 높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 옵트아웃 자격이 있다는 거. 그러면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자기가 거기서
뭐 옵트아웃 자격을 얻어서 밖에 나가서 이제 나는 이제 계약을 계속 연장 안 하고 FA를 다시 한번 시장에서 내 가치를 한번 인정받겠다. 그하면 그 밖에 이제 자기가 더 이상 계약을 연장 안 하고 계약을 이제 요까지 5년까지만 하고 중지하겠다는 그런 어떤 결정을 하고 나면 구단으로부터 또 이렇게 샤이닝 보너스라고 7,500만 달러도 밖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소토한테 유리한 계약이죠. 5년 후에 자기가 또 보고 자기 어떤 그 가치를 더 높이 받아 5년 후면 지금 26이니까 31살 때 자기 가치를 더 높이 받을 수 있으면 물론 그렇게 되기가 어렵겠지만 옵트아웃 자격을 옵트아웃 신청을 해서 그래서 7,500만 달러는 샤이닝 보너스도 받으면서 또 다른 팀하고 새로운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거. 완전히 소토한테 좋은 계약이에요. 뭐 구단에게 좋다기보다는 소토한테 유리한 계약이겠죠. 그래서 뭐 여러 기사 뉴욕포스트의 존 헤이먼 이런 기사는 이 양키스가 원래는 16년에 7억 6천만 달러 계약을 최종 제시했다고. 이게 연평균 금액 기준 아까 봤던 뭐 AAB인가 그걸로 보면 매치는 5,100만 달러, 양키스는 4,750만 달러가 되는 거예요. 계약 기간은 16년이니까 양키스가 1년 더 많지만 이게 연평균 금액으로 보면 양키스보다 매치가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치가 양키스보다 1년 적은 기한을 제시하긴 했지만 그래도 15년이나 16년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 총액도 그렇고 이렇게 연평균 어떤 이 금액도 5,100만 475 그러니까 350만 달러가 연평균 금액이 더 많다. 연평균 금액은 350만 총 금액으로 따져서 500만 달러. 맞네. 아까 전에 보니까 이 뉴욕 매치는 15년에 7억 6,500만 달러라고 그랬었잖아. 그러니까 기한으로 그리고 어떤 계약 조건을 이렇게 따져봐도 매치가 양키스보다는 적은 기한이긴 하지만 금액은 더 500만 달러 더 제시했고 연평균 금액으로 따져도 양키스보다는 매치가 한 350만 달러는 더 앞서게 그렇게 계약 조건을 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뭐 돈을 아무래도 프로는 돈으로 말한다고 그래서 소토가 매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금 여기 보면 소토를 영입하려고 뭐 보스턴 레드삭스 얘들도 빨리 좀 유명한 스타 플레이를 데리고 와야 돼. 지금 뭐 보스턴에 유명한 애들이 없어서 오히려 관중들이 줄어들 수도 있어. 토론토 블루제이스도 똑같죠. 거기도 몇몇 뭐 유명한 애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만큼 네임밸류 있는 애를 또 데리고 올 필요가 있겠죠. 다저스는 솔직히 그냥 다저스가 만약에 소토까지 데리고 왔으면 욕 엄청 먹었을 수도 있을까. 뭐 욕 먹는 거 그 사람들이 신경을 쓰겠냐마는 다저스가 소토를 더군다나 이런 어떤 엄청난 금액으로 그것도 뭐 오타니 쇼웨이하고 다른 어떤 계약 조건을 이렇게 왔으면 아마 다저스가 너무 부담이 됐을 수도 있을까. 어쨌든 이런 팀들이 다 소토를 영입하려고 경쟁했는데 결국은 승자는 뉴욕 매치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간발의 차이로 아주 500만 달러 전체 총액이 500만 달러는 간발의 차이로 매치가 양키스를 따돌린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 소토 후안 소토의 이런 계약이 7억 6,500만 달러는 이런 계약 금액은 미국의 북미 4대 프로스포츠 농구도 NBA도 그렇고 뭐 아이스하키도 있고 그런 어떤 북미 4대 프로스포츠의 역대 최고 규모 뭐 북미 4대 프로스포츠를 떠나서 이 정도의 금액을 받는 사람 아무도 없을까. 뭐 1년 전까지만 해도 오타니 쇼헤이가 LA 다저스랑 10년에 7억 달러 한 거. 그래서 어떤 이게 제일 엄청난 계약이고 그게 뭐 1년 전까지만 해도 북미 4대 프로스포츠상 역대 최대 규모로 했었는데 그게 1년 만에 불과 갈아치워진 거죠. 6,500만 달러라는 큰 어떤 금액 차이로.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 오타니 쇼헤이는 6억 8천만 달러, 그러니까 이 7억 달러에서 200만 달러 받고 나머지 6억 8천만 달러를 언제? 10년 지나서, 계약 이후 10년 지나서 수령한다는 디퍼 계약이었어요. 디퍼 계약. 결국은 자기가 계약한 금액을 매년 받는 게 아니고 계약기간 10년이 지나고 나서 또 얼마 기간 동안 받겠다는 그런 디퍼 계약. 이게 선수한테 불리하거든요. 그때 되면 1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니까 돈의 가치가 지금하고 달라질 수도 있고, 그간 또 이자가 어떻게 보면 뭐 10년 동안 지나면 이자가 쌓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6억 8천만 달러를 10년 후에 나눠서 받겠다. 이렇게 하는 게 디퍼니까, 구단 측에는 좋지만, 선수한테는 조금은 금액적으로 따지면 불리하죠. 근데 왜 쇼헤이 오타니 이렇게 했을까? 쇼헤이 오타니는 솔직히 이런 계약을 해도 나중에 10년 뒤에 받아도 상관없는 게, 오타니처럼 광고를 많이 찍고 다른 어떤 그 야구 외의 어떤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선수가 없어요. 야구 선수들이 보통 야구가 솔직히 전 세계적인 스포츠는 아니잖아.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대만이나 몇몇 나라들에서 아직까지 인기 있는 거지. 다른 전 세계적인 스포츠가 아니다 보니까 야구 선수들 중에서 광고나 이런 것들을 많이 찍는 선수가 거의 없어요. 소토가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받았다고 해도 소토가 광고를 많이 찍을 수는 없을 거예요. 대신 오타니는 뭐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일본에서도 엄청난 광고 어떤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히려 자기가 받는 이런 연봉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계약 어떤 광고로 벌어들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디퍼 어떤 조건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10년에 7억 달러라는 계약을 그것도 엄청난 금액의 계약이잖아. 그런 걸 받아들였는데 지금 소토는 여기 있는 것은 디퍼가 아니고 디퍼 계약이 아니고 15년간 온전히 7억 6,500만 달러를 수령한다는 조건이요. 15년간 7억 5천만 달러를 연평균 나눠서 따박따박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타니는 이렇게 디퍼 계약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현재 가치로 따지면 7억이 아니고 한 4억 한 6천만 달러 수준이라는 게 미국 언론들의 어떤 해석이니까 풀이니까 결국은 오타니의 계약하고 비교하면 어떤 현실적인 금액의 가치로 따지면 이 후안 소토가 약 3억 달러 정도는 더 높은 금액의 가치를 지닌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이만한 어떤 가치를 지닌 계약을 과연 후안 소토한테 준 게 잘한 일인지 어떤 일인지는 뭐 잘 못할 것 같은데 15년 기간 동안 잘했어요. 저 중에서 15년이 한 5년만 진짜 잘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계약의 본전을 뽑을 수 있지만 이렇게 엄청난 계약을 해놓고 나서는 막 부상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로 잘 못하는 흔히 먹튀들이 너무 많아서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정말 큰 도박이라고 할 수 있어. 뭐 유형 매치 구단주가 원체 가쁘니까 이런 걸 하겠지만 여기 보죠. 보면 또 이 억만장자 구단주라고 스티브 코엔이라고 이 사람은 유형 매치의 어떤 구단주로 되고 나서 아주 제대로 한 건 한 거죠. 이 사람은 메이저리그 구단 중에서 압도적으로 최고의 어떤 구단주들 중에서 압도적으로 최고의 부자면서도 미국에서 손꼽히는 헤지펀드 갑부예요. 돈은 완전 남아 넘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타니 영입할 때 언뜻 이렇게 나서기도 했지만 다저스만큼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 그렇게 나서지 않아서 조금 뭐 뉴욕 매치 팬들한테도 욕을 좀 많이 먹긴 했어. 근데 이걸 지금에 보면 오히려 이렇게 오타니 영입 전에 1년 전에 나서지 않았던 것도 어떤 소토 계약을 위한 실탄 모으기의 어떤 일환이라고 지금 해석된다는데 과연 이 선택이 제대로 된 선택일지 차라리 오타니를 데리고 오는 게 더 좋은 결정이 지금 제가 생각하고 오타니가 더 나은 결정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이지 뭐 오타니는 막말로 미국에서도 아주 상징성 있는 그런 어떤 스타지만 일본에서는 정말이지 뭐 어느 사람보다도 일본에서 아마 최고일 텐데 그러면은 그 미국도 그렇지만 일본 현지 팬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어떤 뭐 어떤 이 중계권부터 시작해서 현지 팬들이 사들이는 오타니 굿즈 이런 거 생각하면 압도적일 텐데 소토보다 훨씬 오타니가 상품 가치가 좋을 텐데 그건 일단은 제 생각이고 뭐 그런 것도 있겠죠. 미국 어떤 이 사람들로 하여금 아시아 어떤 국가의 어떤 선수에게 그만한 큰 돈을 준다는 게 너무 배가 아플 수도 있고 그러기 싫은 중에 뭐 어떻게 뿌리 깊은 그런 어떤 뭐 인종차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뿌리 깊은 감정이 있을 수도 있는 거겠죠. 여하튼 저는 오타니가 소토보다 훨씬 이 상품적 가치가 훨씬 크다고 저 말고 다른 몇몇 여러 전문가들 중에서도 오타니가 훨씬 더 소토보다 가치 있다. 오타니는 솔직히 타격도 엄청나지만 타격도 이번에 홈런을 얼마나 많이 쳤어. 소토보다 훨씬 많이 쳤거든요. 그런데다가 오타니는 투수도 할 수 있잖아요. 투수로 해도 거의 한 뭐 평균 10승 이상은 충분히 올릴 수 있는 투수인데 투타 같이 하는 게 올해는 못하겠지. 투타 같이 하는 걸 진짜 뭐 앞으로 계속 10년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이 도루를 투타 같이는 못하겠죠. 그래도 투수든 타자든 어느 한쪽에만 집중해도 그만큼 돈 가치를 할 수 있는 선수인데 소토는 막말로 타자밖에 못하잖아. 그리고 수비도 소토가 아주 좋다고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선수니까 뭘 보고 이렇게 15년에 이런 7억 6,500만 달러는 엄청난 계약을 안겼는지 뭐 그거야 결과는 조금 더 두고 보면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맥스는 소토에게 이만큼 어떤 투자를 해서 소토에게 자존심도 세워주면서 모처럼 자기 어떤 지역 라이벌 같은 뉴욕이라는 주에 있는 그 지역 라이벌인 이런 이 뉴욕 양키스 앞에서 체면도 세우게 했다. 뭐 형식적으로 지금 겉으로 보기엔 좀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심히 걱정되긴 한데 이제 매치에게 남은 건 월드 시리즈 우승을 하는 것밖에 없겠죠. 당연히 일단 소토랑 거기 아까
옵트아웃 조건이 걸린 5년까지는 일단 무조건 소토랑 같이 동행을 하는 거니까 소토랑 우선 5년간 함께 하면서 그 월드 시리즈라는 그 우승의 뜻을 이루고 옵트아웃 없이 15년간을 완주하는 게 계속 소토랑 같이 동행하는 게 최고의 시나리오일 수도 있겠죠. 매치는 마지막 월드 시리즈 우승이 1986년, 즉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못했어. 그러니까 내년에 소토랑 함께 이 39년 만에 월드 시리즈 정상 탈환을 시도한다 그러는데 이게 자기 의도대로 되면 좋은 거지만 이게 이렇게 될지 아니면 진짜 소토를 그 엄청난 금액으로 영입해가지고 좀 다른 어떤 이 선수들하고 어떤 케미도 잘 안 맞고 이렇게 저렇게 말썽만 불러일으키고 어떤 생각하는 뜻대로 안 될지 그건 두고 봐야겠죠. 뉴욕 매치에도 갑자기 또 요즘 이렇게 사람 이름을 생각하면 잘 생각해. 뉴욕 매치에도 유명한 타자가 한 명 있기는 하죠. 그러니까 그 타자 그리고 어떤 소토 북극곰은 피터 알론소는 잡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타선에 어떤 무게를 실어줘서 여기에 이제 투수들만 조금 또 보강 좀 하면 월드 시리즈 우승 한번 노려볼 수도 있겠죠. 요번에 이 디비전 시리즈 디비전이 아니고 이 디비전 시리즈는 넘어섰고 이 챔피언십 시리즈까지 뉴욕 매치가 간 것 같은데 거기서 이 다저스한테 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월드 시리즈 우승을 한번 소토랑 같이 내년에 한번 39년 만에 월드 시리즈 정상 탈환에 도전을 한다는 거겠죠. 그래도 진짜 너무 엄청난 기간, 15년이라는 기간에 금액도 7억 6,500만 달러. 일단 금액을 떠나서 그 기간 동안 15년이라는 기간 동안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이건 제 생각이고, 근데 그런 거 다 감안해서 처음에 단 몇 년 동안에도 이만큼 투자한 금액의 상당한 그 부분을 뽑아내고 그 이상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겠죠. 뉴욕 매치 구단주는 바보라서 이런 선택을 한 건 아니겠죠. 자, 어쨌든 내년에는 이제 이 후안 소토가 뉴욕 매치에서 뛰는 걸 보게 되니까 야구가 조금 더 재밌어지겠죠. 소토가 오히려 양키스에 있는 것보다 이런 다른 팀에 가서 뛰는 걸 더 보고 싶었던 마음이긴 했어요. 다른 팀에 가서 그런 뉴욕 매치든 어디든 이제 막 우승 전력을 쌓아가려고 있는 그런 어떤 팀에게 가서 어떤 LA 다저스의 그런 무슨 우주 방위대도 아니고 다저스의 정말 좋은 투수들, 비싼 선수들 잔뜩 사들여가지고 있는 그런 다저스랑 붙을 수 있는 팀들이 몇 팀 더 생기는 게 야구를 보는 재미가 있죠. 다저스만 계속 우승할 것 같은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으면 재미없죠. 야구든 축구든 뭔가 이렇게 서로 경쟁할 수 있는 구도가 만들어져야지 보는 재미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후안 소토가 이렇게 뉴욕 매치랑 엄청난 계약을 했다는 거, 그 얘기가 좀 놀랍기도 하고 재밌기도 해서 한번 이렇게 스포츠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스포츠에 관심 없고 메이저리그 이런 거 전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한테는 오늘 영상이 별로 재미없겠지만 하여튼 살면서 이런저런 생활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꼭 한두 가지 특정 분야만 얘기하면 그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보통 사람들이 다 그러겠지만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스포츠, 다음엔 또 다른 어떤 분야에 대한 생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BT였습니다.